네. 이번에 이제 바뀔 예정인 건축 설비 기준. 이 기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법이 있고, 그죠? 명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에 규칙 라인에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건축물 피난 방화, 건축 피난 방화에 관련되어 있는 뭐 규칙이 있고, 건축 및 설비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얘네들은 승강기 이런 쪽하고 좀 가깝습니다. 배연 설비 이런 쪽하고 가깝거든요. 그 중에서 보니까 뭐가 좀 바뀌었냐, 이게 우리한테 좀 관련이 있는 것만 한번 체크합시다. 보면 추진 배경 한번 볼까요? 추진 배경의 핵심이 보일러 배기, 이제 줄게 할까요? 보일러 배기. 우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보일러 배기가 다 있죠. 건물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 이 배기가 일정 이상 이제 바로 약간 이렇게 설치하고 현장에서 지금 짧게. 이 바깥쪽인데 굳이 두냐? 괜찮다. 근데 얘네들이 벽을 타고라든지 기타 등등 세대 내부로 유입될 염려가 높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완전 연소만 하진 않거든요. 일산타서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50cm 이상, 0.5m 이상 안을 마련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규제는 돌출면에서 수직거리로 0.5. 그죠? 그래서 효과가 뭐냐? 효과 한번 체크할까요? 효과 이런 것들 체크할 때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개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개요에 들어가서 가스 보일러에서 연소 물질들 나오는 것들 보니까, 그죠? 예, 지금 뭐 중독에 대한 피해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사전 예방이 사전 예방은 항상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사후 예방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괜찮지 않냐? 환경오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5m 이상, 그렇죠? 연간 이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최근 한 5개년도, 그죠? 예, 최근은 아니지만 조사된 연한 기준으로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죠? 예,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구나. 사고 많았었습니다. 그죠?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많죠.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기준에 여기 이제 1번 1호부터 7호까지 1항에, 그죠? 그 중에서 8호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8호가 있어요. 그죠? 그럼 1호부터 7호는 맨 하단에 넣어놨어요. 맨 하단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사항은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2항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가스보일러 난방 설비가 있으면, 그죠? 예. 중앙 집중 공급 방식을 공급하는 경우 1항의 중에도 불구하고 뭐를 어떤 데로 하되, 요거 한번 별표칩시다. 오피스텔에 난방 구역마다 내야 구조로 되어 있는 뭐를 둬라. 이렇게. 그죠? 가스보일러가 오피스텔에 있을 때는 내야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를 둬라. 이런 개념이죠. 주로 많이 써왔고, 거기 보면 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있어요. 경보기가. 이게 특이하게 권장이었습니다. 요 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가스 누설 경보기에 관련된 법 나오기 전에 사항이거든요. 건축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두 번째 거는 환기 설비에 대한 흡기구에 대한 거리를 한번 보자.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세대 전열교환기라든지 환기 시설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보일러, 환기 설비, 실내기, 그죠? 예, 이런 것 등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세대마다 좀 다 넣었으니까 요즘에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유해 물질 발생하는 거. 두 번째 보면 유해 물질이 실내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배출 부위에서 이격을 어느 정도 시켜라. 환기와 배출을 이격시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환기는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개만 한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의 흡기와 배기 0.6m 이상 이격, 그죠? 공기 흡입과 배기 90도. 그죠? 그래서 하부에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조문 내용에 이거 별표에 들어가진 내용이라서 별표에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요거 추가됐고, 이게 환기 쪽, 그죠? 예. 요쪽 편에 이제 급기 이런 쪽. 뒤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자연 환기 쪽, 기계 환기 쪽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제일 처음 1호에서 7호가 빠졌네. 그거는 다시 파일 좀 수정해야 돼. 이 부분이 빠졌네요. 법으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끝에 붙어 있는데 이건 법는 빠졌네요.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요거죠, 요거.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조사하기 힘들어요. 이게 법이 너무 더럽게는 아니죠. 좀 안 좋게 바뀌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정리합시다. 조그만 글씨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화재조사. 원래 원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면, 소방기본법에 있어요. 소방기본법의 29장이죠. 29장. 거기 보면 소방기본법이 화재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화재조사.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의,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걸 아예 빼버리자. 새롭게 법을 하나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버려요. 삭제시키고. 이렇게 보면. 소방의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화재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만들어내요. 근데 기존에 이 기본법의 하위로 실무적인 형태의 규정이 있었어요. 규칙이. 그죠? 그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조사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연결되는 화재조사 보고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지. 이거는 큰 틀이고 법이니까, 규칙이니까 상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삭제되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요거 매치가 되는 거냐, 있냐, 없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좀, 이게 개정되면서 좀 많은 내용이 나왔고, 지금 날짜를 제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한번 체크하고요. 22년 4월 25일자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요때가 이제 법제처에 제출하는 날짜여서, 바로 이제 입법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요쯤에서 하위에 대한 법률이니까 0이 나오겠죠, 0.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0하고도 어느 정도 맞닥뜨려져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재 조사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잡고, 화재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하고, 화재에 관련되는 용어들도 많이 달라. 절차도 달라.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건데 없지만 좀 체크할 거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넓게 한번 보면서 체크합시다. 두 법에 대해서 핵심 사항은 같아요. 뭡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필기 문제로 보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화재 조사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라면 불낸 놈을 때려잡기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기본 개념이.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확대됐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차원이죠. 이 형태가 가장 커요. 무조건 화재 조사는 화재 조사를 왜 철저히 과학적이고 해야 됩니까? 라면 다시 발생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설비도 갖춘다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자, 정의 한번 볼까요? 정의, 화재에 대한 정의네. 자, 화재에 대한 정의 봅시다. 화재에 대한 정의. 다 같은데 과실이 추가되어 있어요. 과실 보입니까? 과실.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과실이 있고 없고, 과실은 실수해서 불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왼쪽은 과실 포함인데, 화재 조사의 보호 규정에 의해서는 고의까지만. 의도와 고의. 의도는 뭔지 알죠? 불낼놈이죠, 불낼놈. 방화범. 강릉화재의 그 원인. 방화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처벌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방의 목적이겠습니다. 화재 조사는 예방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네요, 그죠? 뭐가 있나요? 보면 화학적 폭발 현상. 자, 화학적 폭발 현상. 여기 하단에 이 개념은 또 뭘까요? 이렇게. 내가 공부가 덜 돼 있으면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읽어보면 조금 정리가 좀 잘 돼요. 그래도 과학적인 폭발 현상이다. 반호세 그죠? 진행되는데 열과 폭음과 소리와 불꽃 등 파괴가 일어나네. 그죠?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 나온 거 보니까 화재 조사는 뭐냐? 그죠? 2호죠, 2호. 1항의 2호. 1항의 2호. 그죠? 예. 왼쪽을 법, 오른쪽을 규칙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그죠? 왼쪽은 화재 조사랑 청장, 본부장, 서장. 화재는 누가 조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주된 개념이에요. 줄쳐놓읍시다. 소방자가 붙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소방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왜? 소방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단 말은 소방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가능해. 그 외에 위쪽에 시도지사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시도지사는 우리 소방에서 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시도지사는 화재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필기, 법규의 필기로 본다면 그런 개변형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질문, 확인, 감식, 감정 등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조사의 주된 개념은 같죠. 근데 밑에 3, 4번 묶어서 별표 하나 넣읍시다. 감식과 감정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죠? 10점짜리 나 이런 것들 낼 것 같은데. 감식은 뭐냐? 감식은 보시면 핵심 말만 줄쳐놓을게요. 야, 너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들 공부했지, 훈련했지, 경험 많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딱 봐서 판단이 돼요. 바로 야, 내가 이제 소방조사 30년인데 딱 보니까 방화요, 쟤가 불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외관이죠, 판단해서 하는 형태를 감식 이렇게 해요. 감식. 자, 그런데 감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나머지는 국가수로 좀 넘겨. 그거 뭐 합니까? 감정. 자, 다 받아가지고 형상, 구조, 성분, 성질, 과학적 방법, 실험,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그죠? 원인을 밝힌다. 이렇게. 시각은 감식, 과학은 감정.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그죠? 그 다음에 화재 조사관 볼까요? 조사관. 그냥 화재 조사하는 소방공무원. 오른쪽은 내근직.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추가로 광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광역이라는 말은 좀 넓은 권역 형태죠. 그래서 지금 보면 권역별, 그죠? 권역 방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죠? 시도 관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자, 관계인 등이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개념은 같은데 앞쪽에서. 자, 왼쪽에 관계인 볼까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게 이제 관계인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아래 사람의 추가. 네 사람 묶으세요. 더 추가. 및 추가다. 그죠? 추가. 소관점, 소유자, 점유자, 그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들어있죠. 건물주, 전세 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 목격, 불 끈 사람, 그리고 발생과 관련돼 있는 사람. 오른쪽에 보니까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관계인 똑같고, 화재 발견자, 통보자, 초기 소화자, 참고인. 요약됐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8번부터는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여러분이 용어 정리가 안 될 때 좀 어려운 말을 좀 추가시킬게요. 이렇게. 이건 우리가 기본 배워왔던 연소와도 좀 충돌이 일어나요.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화재 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는 만약에 이런 형태를 묻게 되면 이 형태를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형태죠. 보면 여론에 의해서, 줄쳐놓을까요? 여론에 의해서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 불 붙는 것을 발화. 그죠? 그리고 발화 여론. 최초 원인 되는 불. 그죠? 요 여론이죠. 이렇게. 여론이. 그리고 발화 지점. 화재 시작점. 발화 장소. 화재 발생 장소. 최초 착화물.
발화 열원에 불이 붙고, 그죠? 이제 줄쳐놓읍시다. 제어하기 힘든 화세. 요게 좀, 그죠? 용어로 정리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 말이지. 불 났는데, 이게 뭐 덮거나 하면 꺼질 텐데, 이제 끌 수가 없는 상태처럼 커져버린. 그때 이제 가연물. 그 가연물입니다. 재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불이 손댈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발화 요인은 인적, 물적, 자연적. 그죠? 예. 나머지는 발화 관련 기기들은 전부 다 불꽃 발생시키는 기기 또는 장치.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어 같은 걸 부어가지고 휴지 불 붙여서 던진다든지 유리가 다 깨지면서 확대되는. 자, 동력원. 그죠?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필요한 연료를 얘기하네요. 요거 두 개 구별합시다. 연소 확대물. 확대의 결정적인 역할. 영향이 비춰진 것. 최초 착화하고, 이거는 불 끌 수가,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 된 놈. 이제 확대되기 시작한 그 놈. 구분을 시킵니다. 이렇게는 진짜 어렵게 안 내겠지만, 요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재구입비, 내용연수는 동그라미 치고요. 내용술은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도 나오는 용어니까 손해, 잔존가치, 최종 잔존가치 이런 말이죠. 잔가율이란 말은 내가 100만 원에 샀어. 지금 한 2년 썼거든요. 중고 가격이 얼마야 이런 개념이죠. 중고 가격 20만 원이야. 그럼 잔가율이 8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그 다음에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 네모. 왼쪽 네모도 오른쪽에 있는 기준인데 밑에 있는 놈을 일로 끌고 왔어요. 빈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28번 한번 봅시다. 초진. 그렇죠? 적극적인 소방 활동으로 확대가 줄어들었어. 잠불 정리, 잠불 감시. 묶어서, 이거 완진이 잘못됐네, 그죠? 내려가야 되는데. 완진 한번. 그래서 초진, 완진, 잠불 정리, 잠불 감시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찾았네. 요거 지금 완진 따로 해놓으세요. 초진, 완진은 그 살았는 거, 다 꺼진 거. 초진은 이제 그죠? 많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잠불 정리, 잠불 감시. 지금 산불 때문에 용어를 한번 이해시키려고 넣어놨어요. 산불. 이렇게. 그죠? 산불 개념으로 좀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은 점프로 넘어가 볼까요? 나머지는 지금 넘어가면 좋겠고, 화재 개시에 관련돼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사항들. 자, 관서장은 체크 한번 할게요. 관서장은 이러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원인 조사, 피해 조사, 대응 관련, 소방시설. 그죠? 그 다음에 화재 발생 건축물 유형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자, 10점짜리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별표 칩니다. 뭐냐? 화재 조사는 크게 두 부류. 원인과 피해로. 딱 보세요. 화재 조사는 원인 조사, 화재 원인 조사와 그죠? 화재 피해 조사로 구분해요. 화재 조사는 원인 조사, 피해 조사. 원인 조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자, 원인,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시설 5가지. 금방 이어져요. 발화, 발견, 그죠? 연소, 피난, 시설, 설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개념만 좀 잡으면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피해죠. 피해는 2가지만 있네요. 피해, 인명과 재산 피해 2가지. 인명은 사상자, 부상자, 그죠?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보고 규정에만 좀 특이하게 사상자의 정보 같은 것들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체크합시다. 이렇게. 원래 기본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빠졌었거든요. 여기는 그죠? 지금 보고 규정에만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에서 보고 규정에만 들어가는 거. 정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정보 있잖아. 뭐 몇 살, 노인이냐, 어린이냐, 여자냐, 남자냐, 몇 살이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인명피해가 났는지를 조사해요. 자, 재산 피해는 소실, 그죠? 소실, 수손, 기타, 물로 인한 피해도 있죠. 잘 한번 봐놓으세요. 기타 피해 중에서 연기, 그리고 도둑놈, 그죠? 폭발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구나. 요게 이제 덩어리가 10점짜리입니다. 위에다가 적으세요. 10점 이렇게. 10점. 화재 조사에 대한 분류를 해봐. 위쪽에 이제 여백이 있으면 간단하게 적어놔도 되죠. 자, 화재는 원인하고 피해로만 생각하던데, 원인 조사는 뭔데? 이게 발화, 발견, 그죠? 그리고 뭐 연소, 피난, 그리고 시설 5가지 돼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그죠? 피해는요, 피해는 그냥 2가지야. 사람 피해, 물적 피해. 2가지죠. 사람은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상한 또는 부상한 사람이 있겠지. 얘는 일반적인 열적 피해, 수손 피해, 그죠? 기타 연기, 물품의 도둑놈, 반출 이런 것들, 폭발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10점 덩어리가 딱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뭐 상황 파악 이런 것들 다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조사의 보수 교육 다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전문 전담 부서 다 있고, 이렇게 규정이 있구나. 뭐 봅시다. 자, 6페이지로 오니까 특이한 놈 하나 만났어요. 어떤 놈입니까? 하면 설치 운영, 뭐 합동조사단. 6페이지 왔습니까? 6페이지 가운데에 화재 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요. 구성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하고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 떠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우리 보호규정을 보니까 본부장 서장은 그죠? 어떤 화재 때 대형, 중요, 특수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그럼 우리 지금 산불이 어디 화재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 대형, 중요, 특수 3가지로 보내. 대형, 중요, 특수. 이때 조사본부를 설치 운영해요. 조사본부 설치 운영. 자, 얘네들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네들 이렇게 화살표 했어요. 얘네들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긴급 상황 보고네요. 봅시다. 조사 활동 중에서 긴급하게 보고해야 되는 사항. 도대체 무슨 말인데? 보세요. 본부장, 서장은 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상위 기관에게. 아주 심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심각합니다. 아, 그래? 심각한 게 뭐가 있는데? 3가지가 분류되어 있던데요. 체크할까요? 위에다가도 또 10점이라고 적을까요? 요약은 심각합니다. 라는데, 뭐가 심각해? 10점짜리입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모대형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10점이에요, 10점. 대형이 뭔데? 대형 줄쳐놓읍시다, 대형. 자, 대형. 크단 말이죠. 대형은 이렇게 체크할게요. 인명, 재산. 자, 동그라미만 칠게요. 5, 10, 5. 밑에 내려가서 10.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원래 이제 상황보고라는 하는 별도의 이제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형, 지금 중요, 특수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다 알면 좋겠으나 기억이 잘 안 날 때 간략하게만 대형은 5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람에 관련, 사람이란다. 10 하나 더 있지.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5명이 사망. 그죠? 5명이 사상. 그죠? 재산 피해가 50억. 이재민이 50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까먹을 건 없지. 그래서 50, 50으로 대형과 중요의 첫 번째를 열었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마저 한번 보고 봅시다. 각종 관공서 같은 거예요. 요 이제 기본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만. 관공서 학교 있죠. 동사무소 뭐 이런 것들. 공용시설들. 공용이라면 또 좀 헷갈리겠죠. 뒤쪽 가면 또 철도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하구, 그죠? 공공건물. 자, 공공의 건물. 특이한 것은 정부 및 도정. 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 다중이용. 여기다 쓰세요. 다중이용업소. 이용시설이죠, 이렇게. 관광호텔, 고층 건축물, 지하상가, 상가, 시장, 백화점, 그리고 위험물. 그죠?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화재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 앞에 셌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로 들어갑니다. 중요해. 지금 여기 힘들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특수마저 한번 칠까요? 철도. 다 정리하면 철도, 배, 비행기. 철도, 배, 비행기. 됐어요. 발전소, 변전소. 특수는 잘 모르겠고, 방화, 외국인 집. 외국인 집이란다. 공간이죠, 공간. 그리고 이슈. 잘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내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 봅시다. 넘어가고요. 그죠? 결과의 통보,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왼쪽에 이제 법 부분 보면, 16조, 그 다음 8조가 이제 닮은 기준이어서 일로 끌고 와서 봤고요. 그 다음 넘어와서 출입. 그죠? 항상 이제 화재조사 들어간 사람들은 권한을 증표하는, 그죠? 권한을 증명하는 표시, 증표를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게 법도로 다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봅시다. 화재 건수. 옆에다 또다시 10점 적을까요? 10점. 페이지는 10페이지. 보고 규정에서 화재 건수는 몇 건이냐. 그렇죠? 간략하게 줄치면서 이해합시다. 한 건의 화재란 한 건의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얘기합니다. 시작되고 진화까지. 그러니까 집들이 이런 거죠. A집부터 해서 Z집까지 다 타버렸어. 여기서부터 불났는데 여기는 꺼진 거야. 한 건이에요. 이해되죠? 집 등등이 건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한 건으로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놈이면 개별건이에요. 똑같은 건물에 3층에서 어떤 놈 불을 냈는데 2층에 더 열받아갖고 2층에 또 불을 냈어. 그럼 두 건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특이합니다, 이게. 두 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가야 돼요. 화재조사 쪽은 우리가 화재조사를 별도로 했지만 발화점이 두 군데인데야. 그러면 몇 건입니까? 당연히 두 건이겠지. 두 놈이서 했겠지. 하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한 건으로 봐요. 봅시다. 누전의 특징이 발화점이 두 개 이상 생겨요. 여기도 불나고 저기도 불나고. 그 다음에 지진 낙뢰. 지진 났더니, 그죠? 1층에도 불이 나버렸고 3층에도 또 불이 났어. 한 건. 이렇게. 넘어가서 맞아봅시다. 그죠? 요거 한번 줄 칠게요. 관할구역이 2개소. 그러면 시작된 거. 발화 대상물의 한 건. 그죠? 관할구역이, 그죠? 1구. 그 다음에 확대가 되어서 2구까지 확대됐어요. 여기 관할사 하나, 여기 관할사 하나. 이 불이 요 시작돼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쭉 갔어. 여기 거 한 건. 타고 왔어 또. 별개를 안 보는 거. 됐네, 그죠?
그다음 정리해서 외우세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 시험 문제보다는 자, 건물 구조물에 대한 화재, 차량 철도 화량, 자, 철도 차량, 위험물 가스 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5번은 동그라미 치고 별표 2개쯤 해놓을까요? 서울 면적에 뭐 몇 배 이렇게 탔죠 지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문제가 안 나오면 출제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험에는 임야는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뭐예요? 줄 쳐놓으세요. 산림, 야산, 들판, 수목, 잡목, 경작물 다 포함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요거 한번 체크할까요? 양념처럼 소실. 우리 보고 규정에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죠? 전소, 반소, 부분소. 자, 전, 반, 부분. 과거에는 즉소라고 정말 경미한 게 있었어요. 50만 원 미만 정도로 탄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 없어지고. 자, 전소 70% 줄쳐놓고요. 요거 별표 하나 치고 조금 어렵습니다.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이제 이게 필기 쪽에서는 좀 나오는. 그렇죠? 네. 더 중요한 내용. 고쳐도 재사용 불가. 이해하세요? 이게 왜 좀 우리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냐면 옆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소방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구조의 재질상 이런 말을 쓰지. 구조는 2가지 분류. 내화구조라는 게 있고요. 내화구조. 또 불연재료라는 게 방화구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보면 불 좀 막는 애들. 프로텍션이죠. 불 좀 막는 애들이고 불을 견디는 애들이에요. 내력. 얼마큼 참고 견디느냐 해서. 얘는 견딤의 의미고요. 견딤. 얘는 좀 막는 의미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라면 재사용 여부예요. 얘는 무조건 돼. 그래서 내화구조라 부르고 얘는 절대 안 돼. 방화구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의 창고 같은 내화구조가 아닌 창고에 꼭 해줘라.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방화벽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위에는 재사용이 된다 했는데 얘는 타도 재사용이 안 되는 거네요. 진짜 많이 탔거나 하는 부분이겠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30% 이상 반소, 나머지 29%까지겠다, 그죠? 29%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동수 선정은 동수 요것도 별표 하나 씌워놓을까요? 바로는 나오기 힘들겠으나 동수 요렇게 한번 봅시다. 동수 조금 어려워요. 자, 동수인데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러면 한 동으로 봐. 그죠? 그런데 건널복도 2동이 연결돼 있는 형태. 절반까지 한 동. 이건 그림이 없는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죠? 구름다리 같이 연결돼 있어. 그럼 한 동은 어디까지? 이게 한 동이에요. 절반까지.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해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벽 이용 별도실, 이 실의 용도를 헛간 목욕탕, 작업실 등 사용했어요. 그러면 같은 동, 뭐하고 항상 주건물하고 같은 동. 이 부분입니다. 자, 밑에 3번. 구조는 상관하지 마세요. 어떤 내화 구조냐 방화 구조냐 상관하지 말고 지붕과 실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같은 동. 요 그림입니다. 이 실이 어떤 구조인지는 상관하지 마. 목재 구조든 뭐든 상관하지 마. 지붕이 연결됐어. 하나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맞아. 자, 이제 구조를 확인하세요. 맨 위에 구조. 목조나 내화조예요.
이제 구조를 확인했어. 정확하게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구조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목조, 내화조 말고 다른 구조도 있어요. 철골조도 있고 이랬는데 두 개만. 이때 격벽이 있고 이 격벽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어. 같은 동. 원리는 나중에 좀 이해하더라도 일단 줄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 사이 차각막 비막이 덮개 다른 동. 그죠? 예. 요 지금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요걸로 돼 있네요. 그죠? 비막이 덮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길 지나다니고 있고 그런 거겠죠. 통로. 통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말해줄게요. 내화조 건물. 옥상의 목조 방화 구조. 방화예요. 조금 다르네. 체크하세요.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동. 하지만 잘 보세요. 기능이 연결되어 있어. 계단이 연결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같은 동. 이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만든 구조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은 분리가 됐어. 다른 동. 이 동과 윗동은 다른 동. 그런데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계단이 연결돼 있어. 같은 동. 실내 계단으로 연결돼 있거나 하는 동. 같은 동. 그렇죠? 똑같은데 요거랑 파란 색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화구조. 내화조. 아이고 빨간색. 내화조 외벽 이용. 목조 또는 방화 구조의 건축물. 이게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게 별도로 설정. 내부하고 구획. 다른 동. 그죠? 외벽에, 이거는 위에고,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옆에 붙어 있을 때. 똑같이 그려볼까요? 이렇게. 다른 동. 그런데 옆에 똑같이 붙어 있는데, 안에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 그죠? 그러면 같은 동. 나오네요. 이거. 기계 설비. 그죠? 그리고 출입구 연결. 같은 동.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말들을 조금 수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죠? 바로바로 그것만 보일 수 있게. 나머지는 점프 해볼까요? 점프. 점프. 요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쓰다가 답을 쓰는데 기억이만 안 난다 이러면 막 좀 위험한 말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화재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개요에, 부상당한 후 72시간 이내까지 죽은 사람도 사망자로 포함되더라, 이런 것들이죠. 요거 상식적으로 줄 한 번만 쳐놓는 거. 화재 현장에서 다쳤어. 오게 되면 3일 이내에 죽으면 사망자로 봐요. 부상자로 표시 안 되고 사망자로 표시. 그렇죠? 그리고 중상이라는 것은 3주 이상을 얘기한다 정도만 봅시다. 어이구, 좀 돼 있네. 좀 충격이겠네요. 25점짜리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네. 다시 한번 줄쳐놓읍시다. 목조 내화조일 때 같은 건데. 같은 거죠? 이게 왜? 끝이죠? 제가 하나만 더 밀어냈네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점짜리 3가지를, 이건 10점짜리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10점 또는 25점. 10, 25점. 이렇게. 총 3가지만. 그죠? 왜 화재조사, 지금 화재조사 법이 바뀌어갔는데, 예민해요, 지금 예민. 령 나오기 전에 한번 나올지, 령 나오고 나올지가 조금 애매한데, 정의에 대한 개념, 주된 개념 한번 정리해놓고, 여기 지금 12페이지 거, 그죠? 그 다음 나오는 요거 건수에 연결되는 뒤쪽 말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고, 그
그 다음에는 맨 앞쪽에 나와 있던 부분들, 요거, 보고 규정에서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모의사 한번 풀어볼까요? 가볍게.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잠깐 끌어갈까?